먼저 소방안전본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물놀이 중점 대책 기간으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정해서 상황 관리를 위해서 시와 군구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개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지역별 담당 팀제를 시행하고 안전시설 수시 점검하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구에 대해서 사전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불량 2건, 권고 11건이 나왔습니다. 또한 소방과 경찰, 해경, 물놀이 긴급구조 한라인을 상시 유지해서 유사시 신속한 공동 대응 태세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 시민수상 구조대 운영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54일간 을왕리 해수욕장 등 35개소에 대해서 고정 배치 6개소, 순찰 29개소, 총 372명을 동원해서 시민수상구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자 인명구조와 체험 교육을 주요 활동으로 하겠습니다. 군구 협조사항입니다. 올해는 특히 해경이 해수욕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공백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수검사를 실시한 불량사항에 대해서 군구에서는 신속히 보완 조치를 해주시고 또한 안전요원 확보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정기획관실에서 재정 건전화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재정 개혁 작업이라고 하는 그 고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재정 불건전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채가 13조가 넘고 필수 경비 미부담액이 1조 3천억에 이르고 또 그것보다도 이제 그 세입과 세출이 그 수지 불균형이 매년 그 4, 5천억이 발생해서 재정 펑크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엄중한 현실을 우리가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세입을 확충을 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근본 추경을 비롯해서 하반기에도 역시 그 재정 건전화 3개년 플랜을 수립을 해서 재정 개혁 작업에 착실히 수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그리고 군구에서도 이런 그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모두 다 동참을 하셔서 재정 건전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모두 다 함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그 5시에 근본 추경과 관련해서 실국장 그 보고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요 시간을 좀 더 심도 있게 그 실국장 보고회를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확대 간부위가 끝나는 10시 반부터 여성복지국과 여성국을 먼저 시발로 해서 실국장 보고회를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실국에서 착실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사무실 재배치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쾌적한도 근무 여건을 하고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타워하고 또 본관 ID센터에서 지금 현재 일부 부서가 이전을 했고 또 현재도 계속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부서를 위해서 미추홀타워의 회의실이라든지 또 차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전 완료가 일부를 했고 6월 5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재배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총사에 대한 부서별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배치도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또 이전 부서에서도 업무에 단절이 없도록 신속한 근무 환경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물에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됐고 또 각국 기관에서 이렇게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행자부도 그렇고 중앙부서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장에 대한 간소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국 기관에서도 에너지 절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선양을 하고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문 격려하기 위한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그 기념 행사의 범시민적인 참여로 인천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월 중 호국 보훈 행사는 6월 6일 수봉공원에서 제60회 현충일 추념식과 그다음에 6월 25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제65주년 6.25 전쟁 기념식, 그리고 6월 26일 인천 대공원에서 제66주기 백범 김구 선생 추모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올바른 국가 간 정립을 위해서 호국 보훈 주제 인천 아카데미를 추진을 하고 인재개발원 내 소양교육 과정에 호국 보훈 교육 편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들의 국립현충원 참배 지원과 호국보훈 관련 영화인 연평해전 무료 시사회를 추진해서 나라사랑 선양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는 남구청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봉공원 내 현충시설 주변 태극기 개양에 협조하여 주시고 각 군구에서는 기념행사 분위기 조성 및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의 행사 참여를 위한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이외 협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개편 시행됩니다. 수급자 수가 당초 7만 2천여 명에서 14만 1천여 명으로 한 2배 정도 대폭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신규 대상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군구에서는 주민 홍보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그 제도 개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운영입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올해는 1995년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 개정되어 첫 번째 맞이하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이 7월 3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공연과 여성상, 평등부부상, 여성단체 사진전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와 군구에서는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표창 대상자를 발굴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6월 5일 시 군구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네팔 지진 피해 구호와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행복 나눔 프리마켓이 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나눔과 체험, 지역 특산물 장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 군구에서는 여성단체와 시민,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국 신축 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준비 중인 청라 지역의 2개소와 영종 1개소의 도서관에 대한 그 개관 준비를 그동안 해왔는데 이달 29일과 7월 6일 날 각각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가-도서관은 열람석 200석에 현재 장소는 한 7,000권 정도로 개관에 필요한 최소 준비를 마치고 있고, 청라호수도서관도 450석에 12,000권, 하늘도서관은 350석에 7,000권의 도서를 준비를 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별로 한 2만 권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선 개관에 필요한 최소 장소 수를 구입을 하고 있고, 인력도 현재
개관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이미 확보를 해서 개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차기 인사 때 좀 보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제 인테리어를 작업을 진행을 중이고 프로그램도 도서관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관 주요 행사는 체험 행사와 일부 책 관련 공연을 비롯해서 지역 기업체에서 도서 구입으로 기부된 기부금 전달식을 비롯해서 제막식,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서관 지역의 서구와 중구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행사장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교통 통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집중 정비 추진 사항은 2015년 국무조정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365일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매월 그 정비 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 과제별 추진 일정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군구 협조 사항으로 6월 초에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6월 30일까지 1개월간 개호기간을 운영한 후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고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매월 보고 철저히 해주시면은 인천 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녹지국 공항 인근 오성산 절취지역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덕교동 산 3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오송산은 172m에 이르는 산이었습니다마는 신공항 건설 때 현재 50m로 절취되었습니다. 당시 절취 허가의 목적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장애 구릉 제거와 토치장 확보의 목적이었고 허가 조건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용 부담으로 공원 조성 및 산림을 복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지 소유는 현재 98%가 국제공항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기본 방침은 국제공항 이용자와 환승객, 수도권 거주민을 이용한 국가대표급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효를 막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 계획을 9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조성은 2021년 8월 26일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 체험장, 야외 공연장, 한식 전용 식당 등 야외 풀장 등을 공원에 안치시킬 것이 저희 시설 계획 안으로 되어 있고 향후 시와 공항공사, 중구청과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인천공항공사의 지역 사회공원 차원에서 접근해서 명품 공원을 하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제산업국에서 8대 전략산업 육성 방안 수립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그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오늘 대시민 종합토론회를 개최해서 8대 전략산업 육선 비전 공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상반기 안으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8대 전략산업 해당 실국 및 관계기관에서는 육성 방안에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우리시 중장기 주요 프로젝트와 추진 정책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절감 추진 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5년간 재정이 증가가 돼서 2010년도에는 696억, 14년도에는 1,102억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객 및 그 서비스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절감 TF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운송업자 표준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용역을 공개 경쟁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표준 연비제를 시행을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상반기에는 그 예산이 한 14억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이번에 150원을 하게 되면은 연간 374억 정도의 수입이 증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차량을 중형 차량으로 전환했을 때 45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노선 체계 개편 및 노선 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7호선, 공항철도, 수인선 등 그 환승 노선 그 개편이 그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7개월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에 대한 그 차량을 증차를 하지 않고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에서 서구청이라든지 남동공단 등의 노선을 재배치를 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창 공영차고지에 대한 그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및 그 정비 등 30억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그 기타 세차장 등 그 LNG, CNG 충전소 등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협약 체결 및 부의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 12월 4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관리청을 군수구청장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수욕장의 지정이라든가 안전 환경관리, 관련 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운영, 이용자 편의 증진 등 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현황을 보면 중구가 5개소, 강화가 2개소, 옹진군이 23개소, 총 30개소입니다. 다음. 해수욕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정된 해수욕장이 지금 없습니다. 군구에서는 빨리 현황조사 및 지정고시, 협의회 구성, 안전요원 배치 등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청이 됨에 따라서 해양경비안전서에서는 장비 및 인력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군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여름 치안센터 운영, 여름 파출소 운영, 119 여름 구조 구급대 운영 등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제 부동산 투자 박람회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 부동산 투자 박람회는 정식 명칭이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입니다. 이 국제 부동산 투자 박람회는 영국의 인포마 그룹이 시행권을 갖고 있고, 2007년 이후에 두바이가 이 부동산 투자 박람회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현재 발전을 이루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 박람회로 됐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부동산 박람회를 인천에서 유치를 했고,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12개국에서 65개사가 참가할 예정이고 100여 개 프로젝트가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관을 공동으로 구성해서 인천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항만공사, 경제청, 그리고 이번에 로벌랜드나 미단시티 등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리조트,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등 이런 소규모 사업을 총망라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국제 부동산 종합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번 박람회에서는 그 부동산 프로젝트와 그 개별 상품들에 대한 그 전시회가 3일 동안 지속이 되겠고, 글로벌 부동산 그 동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이나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또 독일 같은 데서도 각 국가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해서 소개하는 포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요 참가는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10,000원에 해당하는 입장권은 면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그 전광판이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각 실국 사업소 그리고 군구에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님 주재로 종합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안전 분야라든지 식품위생 분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종합 점검을 했는데 특히 최근에 그 메르스 관련되는 그 방역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관실입니다. 그간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재정적 낭비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5월 현재 1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467억 원의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 건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월 18일자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근거를 마련하였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기존 일상감사 대상 업무 이외에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규제 관련 민원 업무 등의 수행에 앞서서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규제 개선 업무로 인한 적극 행정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변인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지난 5월 28일 소셜 방송 온통 인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방송 형태인 민트TV를 확대 개편해서 모바일 중심의 라이브 소셜 방송 시스템을 재구축한 건데요. 이를테면은 민트TV는 기존의 PC 기반에서만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이 각종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온통 인천이라는 이름 자체는 온라인의 온과 통한다는 한자 통을 써서 인천이 온라인으로 소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천시 SNS의 통합 명칭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시민 공모를 통해서 확정 지은 사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회의장에 있는 이 6mm 카메라들이 군데군데 있는데요. 이 카메라들이 지금 회의 현장을 그대로 촬영을 해서 기존에는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던 게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회의 현장을 볼 수 있게끔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처럼 그 각종 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정 영상이라든지 또 여행, 관광, 행사, 축제 그리고 각종 시민 참여 강좌나 공연 등도 이 모바일 형태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협조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게 스마트폰 환경에서 보실 수 있는 온통 인천 시스템인데요. 그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 카카오 스토리 아이콘들이 떠 있습니다. 저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각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SNS 계정으로 연결이 돼서 이 동영상들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시 공무원들부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은 대외적으로 많은 우리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협조 말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그 5월 21일 그 전국 그 시도 규제개혁 평가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금 5억 원도 아마 조만간에 아마 수령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과 함께 규제개혁 완화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각 실과 또 군구의 규제개혁 관련 담당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 찾아가는 현장 규제제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그 각종 산업단지, 남동산업단지라든지 서부산업단지, 또 SPC 현장들, 파라다이스 시티, 미단 시티 등 8개 지역을 방문해서 25건을 발굴해서 그중 상당수를 수용하거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현장 규제제로 출동반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경제청입니다. 오늘 인천신항이 부분 개장이 됩니다. 총 29선석 중에 1-1회 6선석 중 3선석이 부분 개장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할 건 문제와 교통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진입을 하는 것을 보면 현재는 송도 1교를 통해서 파란 게 4교인데 거기서 왼쪽에 송도 1교를 통해서 끝부분에서 메리트 끝부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갔었는데 앞으로는 송도 4교에서 이 송도 4교는 남동공단 중앙도로에서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도로고 송도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는 데서 바로 들어가는 그 송도 5교를 통한 그 진입 노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관할권 문제는 연수구는 자유구역 10공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연수구가 맞닿는 주장이고 남동구는 승기청 경계로 한다면은 일직선상으로 하면은 남동구가 소유권이 맞다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11공구 준공시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매립면허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사업 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는 연수구에 그 귀속을 의견을 개진을 했고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2009년 4월 1일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그 종전까지는 인천시에서 결정했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 권한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570구와 909를 중구와 남구, 연수구가 경합해서 결국은 연수구로 토지 등록을 하고 그때 내용 중에 향후 매립 예정지도 연수구로 기속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는 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각국의 각층의 의견 수렴과 거주 주민의 화합, 장래의 분구 가능성 등등 종합적으로 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5709 송도 4교 진입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 경제청에서 1930억 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 97%에 이번 달 마무리를 해서 내달 초에 개통할 예정이고 인천신항 진입도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5월 22일 개통했습니다. 다만 이 도로는 아직 11공구가 매립준공이 안 돼서 송도 5교도 가구의 형태로 있고 내부도 임시도로 형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부처와 그 11공군의 그 신항 진입도로는 지하차도로 그 건설을 하는 것과 송도 5교를 그 국비로 같이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건설하는 그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 공안지의 꽃길 조성으로 그 찾아오는 그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개발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대관의 그 활성화를 통해서 늘어나는 지역 시민들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저그나마 세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당초 4,600여만 원에서 한 1억 5천 정도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시사나 공사, 공단, 체육 관련 부서의 많은 사용 협조를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6월 10일 11시에 우리와 같이 소청 내에 있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교육지원 협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두 기관 간 협업해서 교육 부분 교류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해수욕장
해수욕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해수욕장은 21개소가 되겠고 수경시설은 87개소로 주로 하절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 해수욕장의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해왔으며 수경시설은 9건이 부적합되어 모두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올해의 계획입니다. 해수욕장은 이번 달에 군구 대상으로 시로 채취 요령 등을 사전 교육하고 해수 및 모래에 대해서 미생물 항목과 중금속 항목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수경시설은 시설 운영기간 동안 월 1회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군구 협조사항입니다. 군구에서는 해수욕장의 그 오염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며 수경시설 부적합 시에는 적절한 개선 조치 후 시료를 재의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사업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론 및 실행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이전에 상수사업본부는 1월부터 현안사항 해결과 재정 건전화 방안 강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서구 검단 지역 단수 사고 등에 대비해서 검단 지역에 단수 없는 수계 전환 방안으로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검단 2배수지와 무단수를 위한 비상연결 관로 3건을 금년 말까지 조기 준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키로 한 바 있고 추가로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상수 공사 자재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자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번째로 상수도 업무 추진 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토론 결과 상수도 공사 시에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사 현장 소통 강화 상생 발전 토론을 하여서 시공업체와 관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신뢰를 통한 건실한 시공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토론회 시 제시된 예산 절감 및 업무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세부 실행 계획을 6월 중에 완료해서 7월부터 실행하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영명재정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 연장 29.2km에 정거장이 27개소가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6월 1일 현재 90%의 전체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6월 16일 전동 차량이 전 구간 통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분야 구축과 함께 건축 한계선과 차량 한계선을 측정 및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영명 재정 대상은 총 27개 역사 중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는 환승역 3개소를 제외한 남구, 남동구, 서구의 24개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13년에 영명 재정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후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을 해왔고 이번 달에 의회 보고를 거쳐 7월 영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후에 8월 중으로 영명에 대하여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협조사항입니다. 7월 영명심의위원회 개최 시 남구, 남동구, 서구의 당연직 위원인 관련국장들은 참석해서 기 제출된 구의 의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명 확정 후에는 영명이 조기 정착되도록 대변인실과 각 구군에서는 다각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가족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가족공원 조성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면적 168만 694제곱미터에 대하여 총 1,659억 원을 투입하여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추모의 집과 만월당 등이 완료되어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3단계 사업은 테마행, 자연장과 봉안당 등을 내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을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총 공정이 현재 약 37%로 지난 5월에는 평운당을 개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공원 무역과 쌈지 공원 등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묘지 공원을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가족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말까지 분묘 개장을 시작하여 총 5만 478기 중에 94%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그 자녀 296기 중 연고가 있는 203기와 무연고 93기에 대해서는 7월까지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례 문화 정서상에 묘지에 대하여 강제 개장 시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 강제 개장 전에 자진 개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적기에 또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관인 우리 가족공원 사업단에서도 이러한 개정 작업과 민원 응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중구에서 원도심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의 대표 원도심 지역인 인현동, 북성동, 성월동의 침체되고 열악한 거주여건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원도심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고비를 합쳐 총 사업비 109억 원으로 3개 지역에서 2014년도부터 2016년 8월까지 소규모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쌈지공원, 도로등 기반시설을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사업별로 50 내지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감도 및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특수 시책 사업인 쪽방촌 희망나눔 지붕 수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현동, 북성동 원도심 주거 환경관리 사업지 내 쪽방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붕 누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CJ제일제당의 10개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을 기탁받아 총 28개소의 지붕 개량 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 완료하여 쪽방촌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는 품격 높은 송원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 어린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생태적 놀이문화 공간 제공과 공원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 문화 욕구와 녹지 경관 수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송현공원, 송현배수지, 송현터널 상부 나대지 등 총 82,710제곱미터에 대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 5월까지 일상감사 및 입찰 공고를 마치고 6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착공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업 내용은 송현공원 생태놀이터는 기존 놀이터 부지를 계단형 스탠드를 활용한 생태교육장과 트리하우스를, 배수지에는 화목초하류 식재와 데크 탐방로를 만들어 음지식물과 곤충생활 등의 모험 체험 공간으로 생태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원 기반 시설 공사는 노후한 야외 무대 광장 및 산책로의 바닥 포장, 배수로를 정비하고 기존 자원을 활용, 역사와 문화가 묻어나고 스토리가 있는 안내도와 방향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현 상부의 하늘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유럽식 정형식 정원, 정원 경관 등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데크를 설치, 경관을 고려한 이색 계단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지형 공간과 기하학적 모양의 조경과 개변 등의 조형물로 식물과 연계한 차별화된 식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송현공원 내에 위치한 물리터 또랑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도화동 실버타운 옹벽 재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버타운 등 상계동 4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재난 위험시설물 2등급 옹벽에 대하여 남구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기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옹벽의 분리 및 전도 구간에 대해 H빔 보강 및 CIP 공사를 통해 재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주민 부담금 25%인 4,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800만 원이며 지난 5월 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구청 부담금 75%인 1억 2,6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부터 7월까지 옹벽 재건설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도된 옹벽 재건설 사업 대상지 현장입니다. 토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5월에 비닐, 모래주머니 등으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악동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가공선 및 간판을 개선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선악동 항나래로 이뤄내 상가지역 232개 업소의 간판을 신규 입체형 LED로 교체하고 전신주 및 노출된 전선, 통신선의 지중화와 더불어 선악동의 음식문화 거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간판 개선 사업과 지중화 사업이 병행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간판 개선 사업 시비 예산 4억 3천만 원 교부 결정 통지 확정 및 지중화 사업을 위한 시비 예산 일부 3억 원을 시 추경 예산에 반영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되는 선악 젊음의 거리 생동감 축제 50시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 군, 구의 홍보를 협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구미 일자리 인력은행 대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전산 시스템 워크넷이 운영되고 있지만은 남동구만의 독자적인 인력은행 대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워크넷과 비교해서 일단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중장년층들이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고 취업 하선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직자가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828명이 지금 파기되고 있고 구인 기업체도 저희들이 계속 임용을 하지만 2만 7천여 개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구축을 해갖고 특히 이제 기존 남동구 일자리 센터의 취업 상담사가 4명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은 19명의 전담 인력을 동주민센터에 1명씩 배치해서 전문 취업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동구 인력은행 홈페이지를 이달 말까지 구축해서 구인 구직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등록 중장년층 정보 취약계층은 동주민센터 관할 통장이 간단한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자리 정보와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는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평구청에서 10정 2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10정 2지구는 지난 2007년 정비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2009년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지난 11년 11월까지
이 89%의 지작물 조사가 진행 중 이후에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은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사업 재개를 요청하는 가운데 저희 이 부평구에서는 지난 5월 초에 청장 명의로 국민안전처 그리고 국토부 장관 그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8일에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회의를 통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이 지구에는 총 1488동 중에 약 150세대가 공가로 있고 이 가운데 70세대를 중점 관리 위험 건축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LH는 5월 18일 이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중간 용역 결과를 주민을 대상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 1조 원 규모의 사업 투자 규모 그리고 재정 손실을 이유로 전면적인 사업 구역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당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지자체의 손실 보전을 전제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한 복합 방식의 사업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본 사업은 LH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당초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 요구하는 그런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LH는 아마 본 중간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7월 초까지 현재 용역 중인 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업의 방식 그리고 계획안 등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최대 지역 현안인 만큼 LH의 본 사업 방식 발표를 계기로 조기에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스쿨락 콘서트 개최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자 학교로 찾아가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우선 5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클래식 공연 전문 어나운서가 음악의 내용, 또 배경, 또 뒷이야기를 덧붙여서 해설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 즐거움, 또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공연 내용은 현악 사중주, 오페라, 난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회 주요 일정과 주요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에서 도로변 재활용 의료 수거함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무단 투기를 유발하는 무허가 의료 수거함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 말 기준으로 20여 개 동 3,000여 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 단체는 고엽제, 전우회 등 7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으로서는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고 설치자와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간담회를 총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6월과 7월 중에 개인 및 업체 대상 공개 모집하고 설치 관리 운영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하여 도로 8월에는 도로 점령 허가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불법 의료 수거함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화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
한 해 대책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모내기 실적은 86%로 6월 10일까지 95%의 모내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전체 면적의 4.7%인 473헥타가 한해 극심 지역으로 모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내기 이후에도 2차 급수가 필요한 지역이 45.8%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모내기가 어려운 한해 극심 지역인 473헥타에 대해서는 육묘기관 경과에 따른 못자리를 재설치하고 가능한 한 기존 우물을 이용해서 모내기를 해나갈 계획이나 필요시 재설치 모를 이용해서 6월 25일까지 모내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모내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30헥타에 대해서는 콩, 들깨, 수수 등 대체 작물을 파종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한강물 농용수 확보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수를 위한 사업비 26억 원은 시장님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급성을 감안 즉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물관리 및 한 해 대책 사업을 추진해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으로 옹진입니다. 함께하는 이웃 아름다운 공동체 운영입니다. 옹진군의 취약계층은 전체 1,219명으로 전체 우리 그 노인 인구를 보면은 4,373으로 전체 인구의 21%, 인천시 전체가 10.4%에 비하면 약 2배에 달합니다. 실태입니다. 취약계층 중 거동 불편으로 주위의 도움이 절실한데 사회복지 수급의 한계로 복지 소외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비위생적 주거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전염병 등 그 위험이 증가하고는 실태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명칭이 반짝반짝 온건회로 지난 4월 달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대상자는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 가구를 방문해서 주거 환경을 정화해주고 위생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랑의 이불 세탁을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추진 사항입니다. 각 가구를 방문해서 집안 청소, 주거환경 정화를 매월 1회 실시를 합니다. 둘째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보건지서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요. 군부대의 대형 세탁기를 이용해서 사랑의 이불 세탁을 합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저변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민간단체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단과 재능기부단체 합동으로 봉사영향 및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건강 확인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병행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실시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고마우시고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 우리 자문대사님 이혁 대사님이 오셨습니다. 이혁 대사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그 인천시의 동료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인천시의 가족으로서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제가 외교 경험을 살려서 인천시의 국제화와 그리고 인천시가 앞으로 더 이제 세계의 도시 인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이 G타워에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국제관계 업무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선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통합급여 형식이었는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 급여별로 개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그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4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그 사회복지직의 인력 재배치입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아직 좀 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한 7만 명, 소위 그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빠짐없이 신청 대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는 철저히 특히 부청장님들께서 좀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탈락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탈락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상위법과 관련돼서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착실히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서 서방안전관리 부서 등을 비롯해서 3개 부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6월 1일부터 지금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해경이 해상 구조 중심으로 인력 운영을 이제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해경 인력들이 해수욕장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의 전문 인력을 잘 활용을 해서 각 구청에서 특히 그 옹진과 중구 강화에서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시에는 관련 경찰서장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국민안전처의 지시가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우리 2015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상반기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민선 6기 이제 1차 년도를 마무리하고 2차 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전환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동안에 새로운 민선 6기 체제하에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또 목표를 정하고 또 일을 추진해 나가고 노고가 많으신데 6월 달이 이제 또 새롭게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또 잘못됐고 또 무엇이 우리가 반성할 점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6월 우리 시정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뭐 금년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 재정 건전화 원년과 각종 현안 사업을 가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인천의 가치 재창조에 대해서 연초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 현실적인 극복해야 될 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재정과 관련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특단의 비상한 각오로다가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참 앞으로 우리가 시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은 시장대로 또 뭐 실국장은 실국장대로 과장, 직원들 모두가 다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우선 그 재정 상황에 대해서 아까 재정기획관에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은 여기 이제 간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쭉 추경과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겠지만은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좀 다시 한번 잘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 구조가 작년에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재정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을 다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꼭 법적으로 반영해야 될 걸 금년도 예산 편성에 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볼 때 지금 우리가 금년에 이건 있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즉 부담을 해야 될, 반영을 해야 될 예산이 1조 3천억이에요. 1조 3천억.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구군에 여기 다 부단체장들 와 있지만은 조정교부금을 줘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또 교육비 전출금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의무적 경비라고 하면은 가령 우리가 각 회계 간의 전출금이라든가 또 재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서 적립하도록 돼 있다든가 또는 상생발전기금을 마련해서 적립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그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경비, 거기다 최근에는 막 날벼락 같이 저 터미널 법인세가 또 895억이죠. 이게 한 1,000억 가까이가 부과가 되고 뭐 이런 불가피한 현상들이 1조 3천억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지금 실태가.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갖고 재정을 조금 확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대표적인 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작년보다 1,900억을 더 받아왔지 않습니까? 2,000억을 더 받아왔음에도 1조 3천억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족탈불급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 수개월 동안에 우리 재정부서에서 있는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담당관실, 재정관리 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이 이제 현실이다 하는 것은 우선 우리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지 말자 하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안 하면 구에서 조정교부금도 못 받아갖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그 작년 것도 못 줬는데.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면서 국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의 조정교부금은 작년 못 준 거는 올해 하여튼 줘야 된다. 올해 건 역시 못 줘요. 어떻게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교육 전출금도 작년에 못 준 거는 올해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육지책 속에 있습니다. 이건 우선 상황을 공유하자. 그리고 지금 미부담액을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추경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직자 모두가 지금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지혜를 전부 모아가자. 그래서 어떤 재정을 좀 조정할 부분, 세출 예산 삭감할 부분, 세입 부분에서 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노력해서 하여튼 추경 예산에 조금이라도 좀 제대로 반영해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올 한 해로 그냥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계속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부담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또 미부담액 또 역시 연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은 올해 하나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 인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 단위별로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진단해보고 하자는 게 제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불만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만 해서 됩니까? 하고 무슨 불만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무책임한 불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무슨 힘있는 시장이 돼갖고 다 해결해야. 무슨 제가 신은 아니죠. 사실 교부세를 2천억이나 더 가져온 것도 이건 거의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무슨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나라 나머지 광역시가 교부세가 다 줄었지 않습니까? 2천억을 더 가져와도 그건 어디 생색은커녕 표도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책임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이 극복해 나갈 겁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써서 재정 건전을 하기 위한 뭐 이렇게 그냥 재정 운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재원을 확충해 나가고 하는 거는 이제 고민을 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갈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 운영에 그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돈, 시장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민의 돈이고 우리 미래의 세대의 자원이지 우리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 재정의 틀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올해 내년까지 해선 마련해서 2018년도에는 완전 건전 재정의 해로다가 만들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건전 재정 3개년 계획이 2018년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사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부채가 13조가 되고 하루 이자가 12억이 나가는 이 구조화에서 1년에 4천억을 이자로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 미래의 희망을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뭐 다 아시지만은 한번 또 우리가 잘 새겨서 이런 비상한 상황이고 또 비장의 각오로 문제를 풀어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재정 운용을 좀 꼼꼼히 여러분들이 이게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꼼꼼히 좀 국가장들이 살펴보고 모든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효율성과 건전성과 타당성과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무조건 예산을 막 삭감하면 다 잘한 것처럼 하고 신규 사업을 전혀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시가 존재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편의주의고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 안 하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오해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정 운영의 어려운 점은 이렇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해야 될 거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문이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데 또 해야 될 건 주문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고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 고민이 조금 적지 않았느냐, 너무 관행적으로 했지는 않느냐, 또 너무 우리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한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시민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 듣고 힘들죠. 민원이 수도 없이 있죠.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민선시장이라고 도대체가 뭐 이것저것 다 한다는데 하기는커녕 예산만 깎느라고 도대체가 몰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시장을. 그래서 제가 민선시장 체제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민선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민선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시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엔 저는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시가 좀 시민들 사회에서 우리 시의 좀 참여와 그 다음에 시 발전에 함께 첩조가 되고 또 극도한 시정 불신을 좀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오해를 해갖고 민선 시장이니까 무슨 자기 선거를 시켜서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아무런 동의를 못 받는 시가 무슨 앞으로 나가겠어요.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따가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번 깊게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갖고 있는 의미와 파급 효과와 영향과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1,000만 원, 2,000원 삭감하고 용 무지하게 먹고 지적 물씬 가져오고 어디에선 몇십억, 몇백억이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제가 2달 동안 이렇게 하고 아마 예산 담당관실에서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사실 뭐 찾았다기보다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상당한 부분을 사실은 우리 세입 측면에서 좀 이렇게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막 노력을 해주고 그래서 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고민이 적었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좀 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냥 쉬운 거는 획일적으로 10% 전문 유보했으니까 그거 다 그냥 잘라버리면 된다. 그건 너무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거죠. 더 늘려야 될 것도 있어요. 더 지원해야 될 것도 있어요. 또 그거보다 더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걸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획일적으로 다 깎는 거 그렇게 예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이따가 이제 하면서 부서별로 그동안에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들이 아주 진지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처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과장들도 발견도 하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뭐 예를 들어 각종 대형 사업을 하면 입찰을 봤을 때 낙찰 차액 그러면 가만 보니까 낙찰 차액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이건 뭐 그냥 여유자금으로 생각하는 경향조차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도를 쫙 보니까 이거 조정할 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일일이 예를 안 들리겠지만은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지난번 뭐 사업비 조정을 했죠. 낙찰 차익 설계 조정 변경한 거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공사하는데 그게 당초 810억이었어요. 근데 설계 변경을 380억을 했어요. 800억짜리 공사가 380억 설계 변경에서 47%를.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할까요? 설계 변경 이게 사실 뭐 천재지변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당초 이 입찰이 엉터리였거나 잘못됐거나 아니면 설계 변경이 그저 그냥 이거 다 시비 들어간 거거든요. 380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도 있었겠죠. 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예기치 않은 안반이 나와서 저걸 돌파를 해야 됐다든가 상황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거 하나의 예예요.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각 단위 부서에서 과장들, 국장들, 실무자들이 낙찰 차익이 되면 그것은 그냥 내 걸 갖고 있는 유보액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재정운영의 기본 마인드를 좀 바꾸자. 이렇게 갖고는 진짜 안 된다. 시장과 예산 부서만 그냥 뭐 죽을 기를 쓰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뭐 오늘 뭐 추경과 관련한 부분에 앞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자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시기 조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해야 될 걸 내년도 해야 될 거 뭐 이거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걱정되는 게 민선 6개 뭐 공약도 있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뭐 100대 과제도 얘기한 게 있고 또 각종 민원 접수한 것도 있고 또 구군 방문하면서 건의사항도 있고 구청장들 건의사항도 있고 시의원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냥 쉽게 우리 재정 어려웠으니까 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시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그래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임치한 위원장하고 또 통합공무원노조 박홍철 위원장 등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부터 좀 솔선수범하겠다 해가지고 시간의 수당하고 연가 보상비를 다 축소 조정해서 한 31억을 재정 절감을 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정말 눈물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들의 이런 참여에 대해서 다 같이 또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제가 이제 또 이런 거예요. 이 시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면은 어려운 거는 뭐 어려운 거 같다 다 합니다. 그 총론은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 문제에 돌아오면은 이건 용서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다 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였거든요. 총론은 공자님 말씀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실장이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 부서를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나 그걸 어떻게 좀 같이 모여서 하든지 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를 해서 이해를 좀 시키고 좀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평상시에 지금 의회라든가 뭐 정치권이라든가 또 중요한 사회 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막연히는 알아요. 재정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아는데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조금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진짜 고민이 너무 어려운 것만, 내가 자꾸 그것만 갖고 밖에 가서 얘기하지 않는 게, 그러면 뭐 인천시가 도대체 저렇게 빚도 많고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시민들이 의기소침하고 또 낙심할까 봐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크게 우리 시가 문제가 있는 데가 아니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런저런 복합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우리 시는 여전히 가장 그 잠재력과 가능성과 미래 희망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제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시정을 하면서 느껴보건데 정말 여기는 우리가 잘 갖고 나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 있는 지역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살려나가자. 이런 말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적 어려움은 극복하고 우리의 잠재력은 살려서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자.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지난번에 재정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다 받아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인사와 관련해서 자기 희망 보직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좀 앞으로 활기찬 그 시정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셨고 아주 혹독한 비판의 소리에 특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의견 그 무기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누가 했는지 몰라요. 다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또 뭐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불편할 얘기도 다 해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많이 이제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구나 하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 다 받아들이겠어요. 무슨 얘기냐? 바른 얘기고 건강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고 더더욱 시정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만 이제 이런 개인적인 어려운 점은 있었죠. 사실 우선은 뭐 우리 시 조직이 되든 사람이 되든 재정이 되든 사업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뭐 솔직한 얘기지만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좀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히려 우리 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한 혁신은 지금부터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제대로 된 인천시가 되도록 지금부터 더더욱 저는 굽힘없이 이제 제대로 된 그런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뭐 아마 일부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다 받아들여서는 하되 분명한 사실은 인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큰 가치를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뭐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판단하고 있다면 언제라도 기탄 없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그 메일 여러분들 알려드렸잖아요. 거기도 의견도 주시고 해서 시장이 올바르게 시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좀 단합할 필요는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가 되고 존중하는 문화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공직자들은 오히려 이게 도대체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공직자인지 아니면 뭐 외부의 어떤 비판적 세력에 동참해서 시정이 좀 혼란스럽게 되는데 역할을 하면서 무슨 시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좀 분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좀 곤란하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할 일이면 우리 진솔하게 얘기하자. 전 진짜로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얘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무슨 판단이 모든 게 다 절대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되는 거 얼마든지 얘기를 해 주십사. 그러나 뭐 이상하게 그 자기 불만적인 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해 갖고 시가 불신을 받게 되거나 이거는 우리 시민을 위한 전체를 봉사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걸 갖다가 잘 이해시키고 같이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시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건 우리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는가. 그거 특히 간부 공무원들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는가. 심지어는 자기 애로사항 있는 거 시장한테 얘기 안 하고 영민원이라는 게 있죠. 다른 데 통해 갖고 뭐 재정사업도 예산도 말이죠. 다른 데 통해 갖고도 요령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갖고 뭐 시장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당당하게 시장한테 저 이거 예산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밖에서 무슨 뭐 예산 뭐 이런 거. 근데 인사와 관련해서는 고맙게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언을 해서 그래요. 인사도 자기 할 일 있으면 당당하게 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희망보직원 다 받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저한테 찾아와도 좋아요. 뭐 시장님 이런 사실을 압니까? 해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인사 예고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마 이건 좀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그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건 조정을 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좀 하자. 그래서 모든 그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또 성취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확고한 사람이에요.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좀 정말 안정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건강한 우리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소의 노력을 다하자. 그 점을 우리 또 이제 제가 이제 6월 달에 모든 부분을 다 이게 그동안에 좀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거를 다 마무리하고 7월 달에 2차년도에는 좀 산뜻하게 출발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의 그 뜻을 이해하고 새롭게 또 힘차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산하 우리 공사공단 출자 출연 기간 그 다음에 SPC 뭐 인데 여기 좀 더 대표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같이 공유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우리 자세로서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 문제다. 그러면 뭐 시에서 보조금 갖고 지원받고 하면은 그냥 무감각이죠. 그건 받은 거 당연히 해야 되고 더 받아내기 위한 노력만 하지 과연 그 재정 운영의 가치 판단이라든가 그거 얼마나 고민했는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조직 운영이다. 인사 운영이다. 그 다음에 업무의 성과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만 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어느 공적 조직체도 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다 하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했고 한 푼이라도 아끼고 또 조직 운영을 건전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때 그 사람이 공사공단 출자 출연 SPC에 맡아서 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시민이 무슨 왜 거길 그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번 심기일전하는 우리 공직자와 또 모든 산하의 우리 공공기관이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갖는 것이 6월 달에 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기준하에서 모든 조직체가 움직여지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각 공공기관에서도 정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시장한테 면담 신청을 해서 얘기를 하고 말이지. 또 자기 반성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노력을 하자. 제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그런 그 각종 뭐 SPC까지 전부 다 한번 만나서 깊은 대화의 자리도 뭐 갖겠습니다만 이제 시간을 앞으로 좀 어떻게 하나 이제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해소하고 또 좀 사기 진작과 격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반성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십시다. 이 6월 달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각오와 다짐이 없이 어떻게 2차년도를 시작하겠습니까? 6월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되고 또 심기일전하는 6월 달이 되도록 간부 공무원들 또 각종 공공기관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정말 새로운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